자, 코스피가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지만 결국은 종가는 조금 약세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9거래일째 강세를 좀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종가는 하락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지수만큼의 시장의 열기는 좀 뜨겁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분위기를 일단 차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 정도의 그런 변화가 오늘 하루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죠. 현재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막판에 반전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랠리를 했다는 건데요.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적은 과거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최근 상황이 상당히 지수로 봤을 때는 뜨거운 랠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 특히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현재 장세가 그렇게까지 열기가 넘치는 화려한 장세로 느껴지지는 않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종전 8거래일 연속 상승했을 때 당시 2007년도 10년 전입니다. 당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8거래일 동안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 당시에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열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약간 냉정한 듯한 또는 약간 싱거운 듯한 그런 분위기가 한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최근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된 제 1차적인 배경은 역시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IT 위주로만 쏠려서 또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견인됐다는 것이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현재 약간 차별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증시에 특별히 조금 더 현재 진하게 좀 나타난 측면이 있고 또 코스닥 내에서도 흐름에 동참하는 종목들이 있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 위주로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바이오 종목이거나 또는 IT 종목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BH, 일진모터리얼스, 테스 같은 특정의 소수 IT 종목만 현재 선정돼서 차별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2007년도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 랠리 때에는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거의 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동시에 거의 무차별적으로 상승하는 대표적인 강세장, 현재 유동성 장세가 이제 펼쳐졌다는 건데요. 지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치지만 당시에 비교해 봤을 때 최근 8거래일 동안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폭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당시 2007년도 그 당시는 그보다 현재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6.6%나 당시 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 당시 2007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입니다. 불과 채 7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당시 코스피 지수는 무려 43%나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못지않게 40%나 올라가면서 현재 그 흐름에 동참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7개월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18%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코스닥 상승률은 훨씬 더 작습니다. 불과 5%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열기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 개인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연초 이후에 일반 개인들은 최근까지 5조 원
가까이 현재 순매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일간 개인들의 거래 대금도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현재 증시는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줄었습니다. 약 3.8% 정도 줄었다는 것이 그죠. 그 배경을 보면 역시 일반인들의 자신감, 시장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따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과거 고점에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죠. 아주 쓰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고점 투자 실패에 따른 학습 효과가 작용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 현재 또 저금리 바탕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쏠려 나간 측면도 있죠. 소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거주민은 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일반 개인들이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태. 또 자산도 부동산 자산 쪽으로 쏠려 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그 전반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개인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 현재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한 가운데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 모습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 합리적 수준의 랠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2007년도 당시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을 때, 그 당시 그때가 상투였었다는 것이죠. 2007년도 당시 7월달이 상투였었고, 그 당시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연초에서 1400 정도 시작했던 종합지수가 2007년도 7월달 2000포인트를 상회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40% 넘게 급등했던 그 뜨거웠던 열기가 있었던 그때, 그 해 상투가 나왔었죠. 서프라임 사이트가 벌어졌었죠. 리만 브라더스 사건 그 이듬해 2008년도에 발생이 됐었고요.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시장, 뜨거운 상황에 전개되면 그 상태로 어떤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은, 그런 열기는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어쨌든 그 당시 무차별적 동반 상승, 묻지마시 유동성 장세는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섹터, 최근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그런 일부 섹터에 국한돼서는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시장을 놓고 판단했을 때 현재 상황이 좀 과열되어 있다든가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 2007년도 그 당시에는 현재 일반 개인들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도 있었지만 펀드 열풍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펀드는 아직까지도 물론 그 규모는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환매를 하고 있는 펀드 쪽의 상황은 오히려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은 수급 구도상 이런 구도로 장세가 지수가 이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구도. 또 한편으로는 내국인, 그 내국인에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순매수를 하고, 현재 기관들은 일반 개인들과 더불어서 순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다만 속도가 잘 붙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펀드 열풍 때문에 더욱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처를 하면서 지수를 한껏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열기를 만들었다 치면,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수급의 균형을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제어되는 그런 상황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과열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는 실적보다는 성장성, 기타 등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간 측면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펀더멘탈 기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 장세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은 글로벌 전체 시장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골디락스 장세, 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가운데 차근차근 경제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전체 글로벌 시장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 증시도 그에 동조화하고 있다 하는 것. 또 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약간 내려오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이 모습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리플레이션 장세까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긴축과 관련돼서도 그 당시에는 긴축을 시작한 지 꽤 지난 상태였습니다. 긴축이 시작됐던 것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지속이 됐던 것인데 2007년도에 상투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긴축이 진행되는 후반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지금 현재 긴축을 한 지 현재 상태는 긴축한 지 얼마 안 됐고 긴축의 정도도 그렇게 드세지 않죠. 매우 소프트하거나 또는 매우 느린 그러한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소프트 내지 슬로우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거나 아예 거의 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 그때 당시와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가끔마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예일대 교수, 로버트 실러 교수입니다. 그 당시 이 양반은 미국의 당시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 수준을 놓고 지나치게 현재 버블이 심하다. 거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껴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고요. 또 현재 그 경고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폭락이 위기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 최근 들어서 현재 주가가 결코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투는 아니다. 강세장에서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40% 이상 현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큰 차이고 그런 것 등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돼서 그때와 지금은 좀 달리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